자, 질환별 관리 포인트를 큰 맥을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객 관리할 때 내가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적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그 맥락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로부터 공략을 할까? 어떤 말을 먼저 할까? 어디를 먼저 케어할까라는 큰 중심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공통적으로 여기는 반드시 먼저 좀 해야 될 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을 브라인드를 보게 되면 가운데 안에 있고 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희한한 무늬 안에 또 원이 그려져 있어요. 이거를 보는 원칙은 안에부터 관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오고 안에 관리해주고 옆으로 가고, 그러니까 모든 관리는 얘는 기본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정리한다는 개념도 바라야 되고, 왜 우리가 고객 관리할 때 두피를 풀어야 되고 종아리를 풀어야 되고 왜 상경추를 당겨야 되는지 원리적인 요소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지 고객 관리가 됩니다. 또 하나 좀 추가가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복부를 풀어줘야 되고 복식호흡이 일어나야 되는 상황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칙적인 그림은 크게 봅니다. 일단은 우리 몸에서 변화가 일어나려면 피가 움직여야 돼요. 피가 혈액 자체가 우리 몸을 살려주는 가장 큰 메카죠. 피가 움직인다는 것은 이 혈액을 타고 영양분과 또는 적과 싸우는 여러 좋은 세포들과 또는 싸우고 났던 어떤 노폐물을 수송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작용을 혈액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피가 통한다는 원리를, 근본적인 원리부터 다시 한번 설명하면, 심장에서 피가 나갑니다. 자, 심장의 박동에서 나갈 때 우리는 얘를 동맥이라고 부르죠. 동맥을 통해서 전신으로 피가 나가죠. 여기까지가 심장의 역할이에요. 내보내는 거. 자, 그러면 다시 모세혈관을 통해서 심장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혈관을 정맥이라고 부릅니다. 동맥은 심장의 박동에 의해서 움직이고, 정맥이 움직이는 것은 혈관 안에 판막이 들어있어요. 판막이 들어있어서 피가 올라가면 이 문이 닫히면서 피를 올리게 되죠. 이 판막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바깥에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에요. 자, 그러면 심장에는 박동에 의해서 피를 내보낸다면 피가 다시 올라간다는 것은 이 근육의 수축과 이완으로 해서 정맥의 판막이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결국 심장에서 나가는 저 동맥은 대부분 심부에 들어있거든요. 안쪽에.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내가 심장을 끊어서 주무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면, 거꾸로 정맥의 혈액순환을 빠르게 한다면 이 속도가 동맥에 영향을 줘서 혈류의 속도가 빨라지겠다. 결국 그 얘기가 진행이 된다면 이렇게 산소와 영양분을 가지고 있는 혈액이 빨리빨리 돌면서 치유 반응이 일어나겠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자연 치유라고 부르죠. 스스로가 치유되는 에너지, 내 몸에서 몸이 좋아지는 상황을 유도하는 게 가장 관리상에 중요하다는 하나의 원리죠. 그래서 이 과정을 원리로 봤더니 여기에 움직이는 근육이, 우리 인체 근육이 약 650개의 근육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650개의 근육이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복식호흡이다. 횡격막 호흡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복식호흡 이후로 횡격막 호흡. 자, 근데 이 횡격막이 움직이는 방법은요,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숨을 내는데, 이 횡격막을 움직이게 하는 그 가장 큰 중요한 뿌리가 경추 3번에서부터 5번입니다. 우리는 이 뿌리를 횡격신경의 뿌리라고도 부르죠. 자, 그렇다면 심장을 끊어서 주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정맥순환을 일으킨다고 했는데, 결국 이 횡격막을 움직이는 그 뿌리를 쳐다봤더니 경추더라. 목. 두 번째 이제 목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 두 번째는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하지에 있더라는 거죠. 양이라고 그랬어요. 숫자가 아니라 배꼽 밑에 하지에 있는데, 가장 많은 그 심장과 같이 펌핑 작용을 해주는 게 종아리의 비복근 라인들. 그러니까 한방에서는 얘기하는 승산 라인에서 종아리의 움직임 자체가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마치 심장과 같은 메카 역할을 해주는 곳이다. 그러면 종아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생겼고요. 변화시키려면 두 번째, 목에 대한 신경을 써야 되는데 목에 대한 그림을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경추가 이렇게 있어요. 목이. 경추 1번과 2번은 우리는 의학용어상 어퍼서비칼이라 부른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거를 상경추라고 부릅니다. 상경추. 경추 3번에부터 3, 4, 5번은 횡격막을 지배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경추 5번과 6번은 목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목에서 질환이 주로 일어나죠.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뒤를 제끼고 좌우로 움직일 때 이 중심축이 되는 것이 5번하고 6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주로 질환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목 디스크나 이런 것들도 주로 5번하고 6번에서 질환이 일어나죠. 근데 5번하고 7번은 우리가 여기 몸 안에서 전거근을 지배하는 장흉신경의 뿌리가 나옵니다. 근데요, 자, 이제 목에 대한 구조를 쭉 봤어요. 1번, 2번은 상경추부터 횡격막을 지배하고 목의 중심이고 장흉신경의 뿌리인데 이 C자 커브가 유지가 될 때 이 기능이 원활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1번이라는 뼈가 아틀라스라는 1번이라는 뼈 위에 이렇게 뼈 위에 머리가 얹어져 있어요. 머리 무게가 평균 5.5kg, 6k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체중의 10분의 1이라는 게 의학적 소견이에요. 머리 무게가 체중의 10분의 1. 제가 100kg라면 10kg 정도가 되겠죠. 근데 계산하기 쉽게 10kg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설명합시다. 근데 제가 와이셔츠를 입는데 위에서 단추를 하나씩 잘못 끼게 되면 모든 옷이 틀어지게 돼요. 저 밑에까지. 여러분은 옷을 단정하게 틀어진 걸 잡는 방법은 다시 다 단추를 풀러서 위에부터 다시 끼는 방법입니다. 이 경추 1번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서 그런 단추와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여기가 틀어지게 되면 네 가지 문제가 일어나요. 자, 1번과 2번은 상경추라 그래서 여 위에 머리를 받쳐주는 그림에서 틀어지게 되면 네 가지의 문제가 일어나죠. 자, 뭐죠? 뇌압이 올라가고, 두 번째 혈압이 올라가고, 세 번째 림프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네 번째 640만 주의 뇌혈관, 뇌신경들이 원활하게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상경추가 틀어지면. 이유는요. 아나토미칼 견해, 그러니까 해부학적 견해로 볼 때는 머리 위쪽에 혈관 자체는요. 정맥이 커요. 동맥이 작고. 그러니까 혈액이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와야 되는 상황인데 1번과 2번이 틀어지게 되면 내려가는 양에 급격하게 영향을 받으니까 뇌압과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영향입니다. 그래서 상경추라는 부분은 일단은 뇌압과 혈압에 영향을 주는데요. 요 1번 위에 경추 1번이라는 거 위에 뇌가 얹어져 있어요. 우리는 그 뇌를 뇌간이라 불러요. 뇌간. 뇌간이라 불러서 브레인스템이라 그래서 뇌간이 있고요. 뇌간 안에는 연수가 들어있어요. 연수라는 데가 들어있는데 생명활동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데예요. 연수. 연수에는 뇌신경이 12개 중에서 10번 뇌신경이 무슨 신경? 그렇죠. 미주신경이 나와서 이 앞쪽을 미친 듯이 달려내려가면서 모든 내장기를 관여합니다. 자, 그렇다면 장부를 관여하는 곳이 일단 미주신경에서 내려오는 관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각 척추에서 내려가는 배수혈적인 관점이 있어요. 흉추 3번은 폐, 4번은 심포, 5번은 심장, 그리고 흉추 9번은 간, 12번은 위. 이렇게 정해지는 게 배수혈적 관점이죠. 자, 그렇다면 팔꿈치가 끝나서 구부러지는 이 자리는 흉추 12번. 위장이 여기인데 우리는 체하면 저 위를 두들깁니다. 흉추 5번 라인. 이렇게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은 우리는 뭐라 부른다? 대내장 신경줄기라 불러서 장부의 뿌리 라인으로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를 되는 과정에서 미주신경이라는 관점을 하나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내장기를 컨트롤해야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혈액이 움직여요. 어떤
유명한 대체의학 전문 선생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선생님은 90년 동안 96세에 넘었던 분이니까 평생을 이 대체의학에서 살면서 많은 분들을 고쳐드리고 또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주셨습니다. 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몸이 치유가 된다는 관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치유가 된다는 것은 피가 돈다는 것이다. 피가 돌아서 전신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서큘레이션, 순환작용이 된다면 그때서 장기가 움직인다. 내부 장기들이. 장부가 움직여야지 몸에서는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 자, 장부가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혈액이다. 자, 우리 인체 중에서 걷는 운동을 되게 강조를 많이 하죠. 근육량의 80%가 배꼽 밑에 있고 그 근육이 진짜 역할을 해주는 것이 종아리에 있습니다. 그러면 걷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 몸의 심장을 움직이는 역할보다도 더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걸음이 똑바로 걷고 바르게 걷는다면 또 근육의 활용을 제대로 해준다면 우리 몸은 그 순환기 자체가 잘 원활하게 된다는 거죠. 옛말에 걸으면 산다는 말이 있어요. 걸으면 산대요. 어떤 중병에 걸려도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면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운동 중에서도 어떤 운동이 제일 좋냐고 얘기하면 걷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걷는다는 자체는 혈액순환을 시켜주는 하나의 맥하고 또 움직이면서 횡격막을 움직이면서 장부에 어떤 충격을 주면서 연동운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거기다가 약간 숨이 가쁘게 움직이면서 심장에 영향을 주면 더 좋은 서큘레이션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고객이 좋아지는 하나의 첫 단계가 혈액순환이라는 전제 조건을 놓고 볼 때 이 사람이 왔을 때 첫 번째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종아리를 주물러야 되겠다. 심장을 꺼내서 못 움직이니까. 두 번째, 내장기가 움직여야 되니까 내장기에 연관되는 배수혈 쪽에서도 전체 내장기를 컨트롤하는 미주신경 라인인 상경추를 풀어줘야 되겠다. 상경추를 풀어줘야 되겠다. 여기에 또 답을 찾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즘 새롭게 선보이고 얘기하는 화살이론. 활을 쏠 때 앞으로 나갈 때 우리는 이 화살 촉에 여기다가 독을 붙이면 독화살이 되는 거죠. 여기다 불을 붙이면 불화살이 되는 거죠. 이 앞에다가. 네.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앞쪽에 우리 인체를 봤을 때 이 화살처럼 됐을 때 이 앞은 머리가 있고 이 끄트머리는 백회라는 부분이 연결돼요. 참 많은 시간을 공부를 했습니다. 30년 동안 임상을 하고 해부 생리학 교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카데바 교실에서 많은 교수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교수님들에게 여쭤봤던 그 얘기들은 우리 몸에 경락이 있습니까? 라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여쭤봤습니다. 근데 그들은 경락은 우리 인체에는 해부학적으로는 없다. 그러나 이 근막이라는 것이 연결되어서 우리 인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연결되어진다. 여러분들 어느 날 어디를 긁는데 발끝에서 찌릿할 때가 있고 손 어디를 만졌는데 어디를 반응하는 어떤 그 반응점들이 나타나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만들으셨던 분들이 경락이라는 걸 정리하신 거고 저는 수기적 관점에서 이 경락적 개념을 근막적 개념으로 접목을 시켜서 어떤 몸에서 포인트를 찾아봤어요.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세 군데의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가 이 두피였었어요. 모상건막. 화살 이론에 근거해서 이 머리 끄트머리가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다 손을 대서 두피의 움직임과 몸 안에 근막이 꼬여 있다라는 하나의 큰 실타래적 개념을 놓고 거기다 손을 댄 상태에서 호흡을 통해서 몸에 이완을 시켜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 제가 이 유튜브 찍었던 영상에도 많이 나오겠지만 40년 동안 팔이 안 내려갔던 분, 50년 동안 몸이 안 내려갔던 분이 손이 굽어지지 않았던 분들이 손이 내려가죠. 거기가 우리가 꼬여있는 실타래를 하나를 풀어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떤 고객이 오든 간에 첫 번째 모상건막을 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게 되면 고객이 왔을 때 종아리 순산을 풀어라. 두 번째 두피의 모상건막을 풀어라. 세 번째 상경추를 당겨서 아까 문제가 됐던 뇌압, 혈압, 림프순환 640만 주의 뇌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미주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고
우리 인체 척추의 첫 단추를 제대로 잡아주는 관점으로 봅니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번 뼈가 틀어졌으니까 1번 뼈를 교정을 한다. 어저스트먼트를 한다. 물론 그것도 그분의 학문적으로는 상당히 숭고한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관점은 교정적 개념보다 한번 들었다 놓는 관점이 어떨까? 당겼다 놓으면 원래 자리를 잡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봐서 상경추를 정했습니다. 이 놀브라인드를 만들 때 이거의 관점은 제 주관성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자꾸 여러분들 저한테 유튜브 보면서 본인들의 그 의견을 주시는데 그건 본인들의 의견이고요. 이거는 제 주관성에 의해서 제가 편리하게끔 만든 거니까 이거는 제 법칙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 30년 동안 관리했던 그 노하우를 보여주는 이 놀브라인드의 개념을 설명해 주는 거고, 요거 하나를 이해를 하게 되면 비밀수첩 책이 한 권이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브라인드를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줬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고객 관리할 때 책에다 썼던 거를 어느 날 고객 앞에서 보려더니 책을 못 찾더라. 차라리 고객 패드 위에다가 이 놀브라인드를 걸어놓고 고객이 오면 이렇게 걸어놨다가 고객이 오면 얼른 내려서 얘를 보면서 차라리 관리를 해라. 고객을 상담할 때 차라리 꺼내놓고 나는 이래서 전신 관리해야 될 이유를 설명을 해라라는 관점을 이걸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했던 승산과 모상과 엄마가 상경추에 딱 타이틀이 잡혔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는 해결됐어요. 근데 사실 근막의 문제가 두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그거는 요 관점적 요소에서 제가 또 설명을 더 드릴게요. 그거만 별도로 설명을 드리려면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배꼽 주변, 엉덩이 주변 있는데 요 부분을 이해해서 관리 차원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이해됐고 뒷매듭과 앞매듭이라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 생각을 가졌어요.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딱 생기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실마리가 있을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하면 실타래가 있을 것 같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그겁니다. 한의학에 어떤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십니다. 우리 인체는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눈다. 상초의 기운은 안개와 같다. 중초의 기운은 거품과 같다. 하초의 기운은 또랑과 같다. 그렇죠. 상초에서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하는 과정을 안개에 비유했어요. 중초에서 위장에서 음식물이 들어와서 섞이는 과정을 마치 세탁기에 세제가 들어가서 돌아가는 그 거품에 비유를 했어요. 나머지 배설하는 과정을 또랑에 비유를 했어요. 그렇다면 상초, 중초, 하초를 나눴다면 인체에서도 뭔가 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세 군데씩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직원들에게 이거를 좀 알려주게끔 해서 그거를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매듭이라는 명칭을 정했고 이거는 너희들이 좀 풀어주세요 라고 제가 해서 이걸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매듭은 우리 인체에서 앞면과 뒷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면은 열매에 비유하고 뒷면은 뿌리에 비유합니다. 앞에는 모열이 있고 뒤에는 배수열이 있죠. 그래서 뒤에 배수열 라인, 뿌리 부분이 첫 번째 우선순위입니다. 결국 뭐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여기다 직접 사과에다 약을 칠 것이냐 뿌리에다 약을 줄 것이냐라는 거죠. 저는 일단 뿌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배수열은 전면이 아니라 후면에서 샀습니다. 배수열 라인에 1번 경추 부분. 경추 부분은 아까 설명했던 1번부터 7번까지의 라인에서 상경추부터 목의 중심부터 횡경막에서부터 장흉신경의 뿌리가 목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매듭을 목으로 잡습니다. 이 목을 풀어줍니다. 풀어주는 방법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세게 만지지 말아라. 오렌지 하나 무게로서 풀어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흐르는 방향으로 풉니다. 첫 번째 매듭이 목입니다. 두 번째 매듭은 대내장 신경줄기 흉추 5번에서부터 9번입니다. 그래서 5번에서부터 9번 라인에 이 라인이 내장기의 모든 뿌리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심이 몇 번이냐면 7번이죠. 7번은 여자분들이 그 속옷 브레이드 라인이 지나가는 라인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양손 위아래로 올라가서 손을 댑니다. 여기다 또 손을 대고 시계 방향으로 풉니다. 내장기를 푸는 겁니다. 중초의 매듭을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하초의 매듭. 또랑과 같다는 하초의 매듭은 천장관절 라인에다 손을 댑니다. 천장관절 라인을 좀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림 한번 그립니다. 이렇게 골반이 있고 가운데 삼각형 모양의 팔묘혈이 있고 바로 요 라인이 팔묘혈이라고 합니다. 요 천장관절 라인을 풀어서 생식기와 배설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그래서 뒷매듭 3개의 포인트를 잡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정면으로 누워서 앞매듭으로 합니다. 자꾸 물어봅니다. 신 교수님 그냥 똑바로 누운 김에 앞매듭 먼저 풀고 뒷매듭 풀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뿌리 자체가 뒷매듭이기 때문에 뒷매듭을 항상 먼저 풀고 앞매듭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똑바로 누운 김에 앞매듭부터 할게요. 이거는 순서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앞매듭은 일단 유두 가운데 우리는 전중 또는 단중이라고 부르는 심포의 모열 자리를 첫 번째 상초의 매듭의 기운으로 잡습니다. 되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우리는 심포의 모열이라고 하고 여기에 첫 번째 매듭의 상지로 뻗어가는 어떤 그 균형적 요소를 해결해 주고요. 두 번째는 배꼽입니다. 신걸이라 부르고요. 그 생각을 갖게 됐어요. 배꼽이 엄마랑 소통되었던 그 장소라면 이 배꼽에 미세한 광케이블 선이 연결돼서 어떤 선은 간으로 가고 어떤 선은 위로 가고 어떤 선은 폐로 가고 장으로 갔던 연결됐던 것이 이제는 태화가 됐으면 그 배꼽 주변이 어쨌든 그 과정에서는 아직도 연결하는 선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포인트예요. 한의학에서는 신골이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인 것처럼 이 배꼽에 매듭적 요소가 또 연결되고 근막적 요소에서도 꼬여주는 포인트입니다. 아까 두피 모상건막이라는 포인트 설명했고 두 번째는 배꼽 라인을 설명하면서도 이 배꼽이라는 부분에 독소가 빠져나오는 하나의 기운으로 보자. 그래서 고객 관리하면서 수기요법을 하거나 여러분들이 마사지를 하거나 오일로 마사지 해주게 되면 고객의 몸에서 도끼 또는 탁기라고 표현되는 탁한 냄새가 나옵니다. 그게 대부분 배꼽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피부를 통해서 나오기도 하지만 이 배꼽의 기운은 일단은 빼주자. 탁기를. 그래서 사기 그릇이나 이걸로 두들겨서 도끼를 뽑아주죠. 세 번째는 천장관절을 똑바로 누워서 풀어야 되는데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이 골반의 전상장골국, 우리는 ASIS라고 불리는 전상장골국을 잡고 흔들어서 그 골반의 면을 자극을 주게 됩니다. 이것이 풀어주는 세 번째 매듭입니다. 그러니까 매듭을 풀어준다라는 개념은 일단은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거죠. 잘 보십시오. 엄마들이 예전에 뜨개질을 하십니다. 뜨개질 하다가 실이 꼬이면 실을 막 풀러요. 풀러놨는데 그냥 풀러만 놨을 뿐인데 이 실은 자기들끼리 꼬여요. 그럼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이 실을 그냥 흔듭니다. 흔들면 매듭이 털어지죠. 일본의 니시요법이라는 요법이 있어요. 흔들어주는 요법, 붕어운동법 이렇게 흔들어주는 요법인데 참 과학적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요. 마치 실타래를 풀어서 흔들어줬던 요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객의 몸을 흔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로 고민했던 게 이제 매듭 풀어주는 거 또는 몸을 전신으로 한번 흔들어주는 거 꼬여있는 근막을 풀어주는 단계를 갔던 거죠. 그래서 고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이 해결됐어요. 또 여기서 물어봅니다. 그러면 저 과정은 허리가 아프든 어깨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골반 교정을 하든 체형 교정을 하든 무조건 모든 고객에 적용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어깨가 아프든 목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체형이든 손목이 아프든 발목이 아프든 골반이 틀어져서 오다리든 X다리든 모든 고객은 얘를 먼저 풀어놔야지 그때부터 피가 돕니다. 내장기가 움직입니다. 장부가 움직이면 우리 몸은 치유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부터 이 사람들 몸을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래비티 라인이라는 중력선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은 회복 반응으로 또 반응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틀어져 있는 고객 들어오게 되면 몸을 자꾸 이쪽으로 만들어 주려고 했고 이렇게 틀어지면 이쪽 잡아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중력선 안에 몸이 들어오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중력선안의 몸이 들어오면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죠. 제가 정의를 내렸어요. WHO에서 건강한 몸이나 아니냐에서 규정이 있듯이 신 교수가 얘기하는 건강한 몸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느끼지 않는 상태 또는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가 인지하지 않는 상태다. 자, 어깨를 느끼면 어깨가 아픈 거예요. 배를 느끼면 배가 아픈 거예요. 허리를 느끼면 허리가 안 좋은 거죠. 근데 가장 건강한 상태는 내가 내 몸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죠. 그 상태는 결국 혈액순환이 원활하면서 몸이 중력선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죠. 그래비티 라인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 반응이 일어난다. 그 상태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오는 상황을 먼저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요게 우리 모든 수기요법을 해주는 핵심 라인입니다.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부터 어깨의 문제는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중에서 그 원인은 극상근으로 보고 치료는 소원근으로 하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 허리의 문제는 일단 통증 자체는 요방형근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허리의 요방형근은 절대로 혼자 통증을 일으키지 않고, 요방형근은 광배근, 하우거근과 같이 동조를 하되 항상 치료는 그 반대의 배에 있는 기랑인 장요근을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장요근을 컨트롤할 때는 배의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컨트롤해서 케어해라 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목을 만질 때는 고개가 돌아가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을 때는 견갑거근을 보게 되고, 견갑겨근의 뿌리는 경추 5번이고 견갑거근과 능형근은 그 뿌리 자체가 견갑배신경이고 얘네는 사각근을 통해서 나옵니다라고 하는 그런 틀을 보여주는 거고, 구아나사라는 거는 질환 자체가 우리가 그 뇌혈관 질환과 구분해야 되는 거는 이마의 주름인 전두근을 통해서 확인을 해라. 양쪽 이마의 주름이 다 잡히면서 와사가 오게 되면 걔는 뇌혈관 질환으로 의심하고, 한쪽에 주름이 잡히면서 오면 구아나사를 봐라. 여러분, 치료는 어디로 하느냐? 교근을 해라. 교근은 전체 얼굴 근육은 대부분 안면신경의 컨트롤을 받는데, 교근은 안면신경과 3사신경이 같이 컨트롤 하더라. 그래서 얼굴의 흐름을 교근 방향으로 마사지를 해주고, 그 다음에 두피를 풀고, 얼굴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흉쇄돌근을 뜯어서 관리하고, 배꼽 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은 사각근을 늘리고 벌려라. 요게 하나의 사이클의 그림으로 보게 되는 거고요. 성장과 측만증은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은 어떤 상황에 수기를 해줘야 되냐면 파동적 요소를 손으로 줘야 된다. 기계적 요소는 드지 마세요.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에서 가장 늦게 우리의 성장선이 닫힙니다. 여자애들이 초경이 시작돼도 3, 4년 큽니다. 그러니까 가장 아이러니한 게 여자들이 골화가 청소년기에 끝나는 게 거의 고2 정도가 되면 거의 성인이 돼요. 근데 아이들이 초경이 5학년 때, 4학년 때 시작돼도 3년, 4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마지막까지 성장선이 열려있는 것이 어디냐? 척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 쪽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법칙, 뛰면 뼈는 단단해지고 커진다. 울프의 법칙을 적용해서 작용을 해줘라. 또 성장기 아이들은 측만증이 오게 될 때는 골화되기 전은, 고위가 되기 전에 관리해주는 것은 치료적인 요소는 도움이 안 된다. 유지는 시켜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고객 관리해라. 이 설명을 드렸고요. 승모근과 버섯증후군, 목의 문제에서 오는 어떤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대흉근의 유두에서 세치위를 풀어서 목 뒤에 승모근의 기량적인 요소를 같이 컨트롤해줘라 설명했었고요. 목 디스크를 설명했던 거는 목에서부터 팔로 내려가는 신경의 문제는 전사각근하고 중사각근에서 나오는 상완신경이 쇄골하근을 통해서 소흉근을 통해서 팔로 내려가는 상완신경이고, 일반적인 팔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와 엄지손가락의 통증은 어디 근육? 사각근의 문제였고, 이렇게 문제가 올 때 목 디스크가 있으면서 어깨가 아픈 거는 5번 디스크, 팔꿈치가 아픈 거는 6번, 손목은 7번, 손은 8번이라고 표현을 하더라. 그래서 목 디스크가 올 때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경추를 C자 컵으로 만들어줘라. 그 다음에 여기에 내려가는 소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줘라. 이거죠. 뿌리를 보라고 설명드렸어요. 가지를 보지 말라고요. 고객 관리할 때 고객은 호소하는 부분은 대부분 가지입니다.
손이 너무 저리다고 손에다 파스를 붙이고 옵니다. 그 뿌리는 어디입니까? 목이라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경추 1, 2, 3번에 문제가 오게 되는 거는 얼굴하고 두피 쪽으로 오게 돼요. 4, 5, 6, 7은 팔 쪽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고객 관리할 때 내가 이 사람의 현재 상황을 똑바로 인지하지 못하면 관리할 때 헛다리 짚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됐고 50견의 문제는 견갑 하근을 뜨더라. 극상근, 극하근, 소원근, 견갑 하근 중에서 견갑 하근은 동결견, 유착성 관절낭염의 그 뿌리다. 견갑 하근은 그 지배 경락이 심경락이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심경락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이 심장 쪽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견갑 하근 뜯으면 여러분들은 고객이 팔이 안 올라가는 동작에서 올려주는 치료의 신이 될 수 있다. 50견의 주증상은 새벽 통증이 심하다.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올리다가 통증이 오면 받쳐주면 올라가더라. 50견은 받쳐줘도 그 통증이 심하고 어떤 ROM, 레인지 오브 모션, 관절 가동 범위에 문제가 오더라는 거죠. 이렇게 오고 고혈압과 뇌순환은요. 일단은 이 정동맥과 쇄골화 동정맥, 극천 라인을 풀어주고 전체적인 압력을 떨어뜨려줘야 됩니다. 다시 설명하면 심장은요. 피를 내보내는 게 그 역할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심장이 역할을 막 하고 있는데 조직에서 노화가 됐거나 늙어서 이쪽에 노화가 돼서 피가 못 내려가서 그게 뭐냐면요. 아스팔트가 어느 날 노후가 돼가지고 차가 못 가요. 덜컹덜컹 그래요. 그랬더니 새로운 아스팔트를 깔아야 되겠죠. 아니면 노후된 데를 세게 달리면 휙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요. 심장은 어떤 판단을 내리냐면 압력을 높이자고 생각합니다. 압을 높여서 혈액을 세게 내려보냅니다. 자, 팔이라는 조직이 만약에 5개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었고 5개의 압력을 버텼던 기간이라면 뇌라는 기관은 2개밖에 압력을 못 버팁니다. 근데 5개의 압력을 올려버렸어요. 그러면 어디 부위에는 분명히 과부하가 걸리거나 터질 수가 있어요. 그때 혈압은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 혈압을 올라가거나 압력을 떨어뜨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아까 혈액이 못 돌아갔던 지역을 피가 돌아가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말초 지역을 마사지를 해주고 풀어주거나 걷는 운동을 하거나 운동을 하게 되면 혈액이 내려가면서 굳이 심장 자체가 압력을 높일 이유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운동을 하면 피가 압력이 평온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한테 가장 좋은 치료법은 약이 아니라 마사지입니다. 말초와 전체 혈액순환에 마사지를 해줘서 정맥 마사지를 해줌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진다면 결국 심장 자체가 굳이 압력을 높일 이유가 없습니다. 잘 보세요. 피를 저쪽으로 못 보내서 압력을 높여놓는데 강제로 혈압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심장이 압력이 높아야 저 끝으로 피가 가야 되는데 얘를 압력을 낮춰놓으니까 저쪽 끝에는 피가 못 가요. 자, 보세요. 고혈압 환자나 이런 분들이 장기적인 혈압약을 복용하는 사람들은요. 종아리 만질러지면 자지러집니다. 왜? 그쪽에 피가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말초 쪽이. 그래서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고혈압이나 어떤 상황이 있는 분들은 성인병이나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혈액순환이 더 잘 돼야 돼요. 그래서 혈압이 있는 사람들이 혈압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들 홍보하십시오. 마사지 받으셔야 됩니다. 움직이셔야 됩니다.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관점과 개념으로 볼 때 이렇게 하나하나 자세하게 제가 다시 풀어주겠지만 이해적인 요소로 위에 롤 브랜드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거 사고 싶다는 분들 네 문자 주시면 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사면 뭐합니까? 구슬이 서말이기라도 깨어야 할 고배죠. 얘를 볼 때 수업을 듣고 지금 제가 계속 그 비밀 수첩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되면 나중에는 얘만 딱 보면 책을 한 권 본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해서 얘만 한번 쭉 읽어보면 오늘 어떤 고객이 오든 나는 정신적으로 이론적으로 무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제가 약 30분 정도밖에 설명 안 했어요. 이 과정을. 근데 저는 모든 질환을 정리를 해버렸어요. 이제 여러분들 지금 12시간 동안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이 6주 과정이 6번 그죠? 12시간씩 6번 관리 되게 힘들어. 근데
지금부터 이제 이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질환을 제가 세세하게 설명을 들어갈 텐데 일단 큰 개요는 설명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설명하면 알아듣지 않을까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영상 끄시고 본격